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합교 염원을 모아서 공부는 뭐로 하는 거다? 엉덩이로, 머리로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머리는 10대의 머리가 아니에요. 몇 번이건 반복해서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쉽지만 기억력은 눈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그 반복하려면 양을 줄여야 한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망다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죠? 몇 쪽부터 같아요? 제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봐, 이거 뭐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데나 해요, 아무데나. 450. 자, 제가 해제, 계약의 해제 그러면 키워드가 단어가 네 단어예요.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그리고 해제는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그 목적물에 토지를 매매했던 건물을 매매했던 그 건물 매매 계약이 토지 매매가 해제될 때 그 토지의 건물에 이미 제3자가 어떤 등기라든가 등록 갖춘 이런 3자가 존재할 때는 제3자는 보호해주겠다. 3자들 쫓아가서 소고표, 3자 쫓아가서 원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3자 보호 문제는 우리가 심화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세밀하게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면 80점짜리 이상이 문제죠. 그래서 어디가 하이라이트라면 459쪽이고 핵심이라고 있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심화해서 얘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를 다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 잘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 어렵다. 자, 오늘은 어디부터냐면요. 쭉 넘기시면 쭉 넘어오세요. 462쪽에 7번에 계약의 해지 파트가 있는데 뭐 간단한 파트니까 간단히 보고 갈 거예요. 계약의 해지. 해제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해제를 묻기 때문에 해제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았지만 1회부터 32회 때까지 해지 문제 3번 나왔어요. 3번. 해지는 말뜻만 하면 돼요. 자, 해지도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계약의 소멸인데 해제랑 다른 점이 뭐냐? 해지는 어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다? 계속적 계약을. 계속적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한다 해야죠. 일시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시험법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만 시험법인데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일시적 계약. 임대 계약 맺어지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은 계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 계속적 임대차 계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한다만 쓰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한다만 써야 되는 건데 다만 해지 어떤 점이 다른 점이냐? 해지는 해자가 떨어지면 그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지 해지는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제는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또 해제는 뭐가 없느냐? 해제 다른 점이 해제는 원상회복이 없어요. 원상회복은 쓰는 거 아니에요. 소고표다 원상회복 어디에만 있다? 해제만 있다. 차이점이에요. 다만 해지도 원상회복은 없지만 다만 청산 의무는 이거 단어 기억하세요. 청산 의무는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원상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청산은 뭐냐면 자, 임대차 예를 들어볼게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기로 창고를 공장을 임대했는데 얘가 월세를 2기에 차임이 연체된 게 아니라 몇 개월치 밀려요. 도저히 몇 번 얘기해도 월세를 안 내는 거 6개월치나 밀렸어. 그래서 임대인이 오늘부로 남은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한다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지는 소고표가 없다. 해지는 원상회복 없다 그랬잖아. 하지만 해지하면 떨어지면 그 6개월 전에 1년 전에 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해버리고 공제하고 또 임차인들은 맨 처음에 임차금을 얻었을 상태로 원상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임차인 원상 복구해주고 임대인 받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서로 돌려주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다? 청산. 보증금 중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임차인들은 맨 처음에 임차인을 얻은 상태로 원상 복구 돌려줄 의무가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청산 의무는 발생한다. 근데 그게 이제 원상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지에서도 플러스 해지한 다음에 해지 당한 사람한테 해지한 사람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어디에 돼 있어요? 해제도 손해배상, 해지도 손해배상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만 중요한 문제야. 다음 해지에서는 약간 이제 임대차가 많이 나올 건데 이제 해지 사유라는 게 많아요. 해지 사유라는 게 보통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뭐 차임이 연체된다든가 무단양도, 임차 무단 잔대했다든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게 의무반이 됐을 때 남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해버리는 것을 해지한다 그러는데 해지에는 해지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나와요. 해지 유예기간. 이거 가끔가다 나와요. 바로 소멸하는 것이 일정한 그 기간을 보장해줘라.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언제까지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을 줘라. 임차를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유예기간인데 보증 빼줘라. 이 해지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해지 유예기간만은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단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해제건 해지건 다 계약 총론은 제가 다 임의정이라고 했잖아요. 임의정. 근데 그 중에서도 해지, 해지는 다 임의정이지만 해지 유예 기간에 관한 규정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로 단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드린 어디 있냐? 463쪽에 보면요. 4번에 해지 효과 463쪽이에요. 그 제목에다 별표 하나만 치세요. 별표. 그런 다음에 밑줄 막는 거 1번 동그라미 1번 해지 비소고표 제목만 소고표가 없다. 두 번째 동그라미 해지기간 해지기간 맨 밑에 뭐라 그럴까? 해지기간 옆에다가 해지기간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정이 아니다. 계약법 규정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자 넘기시면 해지는 무슨 말이 없다. 원상의무라는 말은 없지만 3번의 밑줄 무슨 의무는 발생한다. 청산 의무는 발생한다. 원상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4번에 계약의 해지도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린법 551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계약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게 전서의 법조문이야 이게 아주. 저도 헷갈렸던 때는요.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는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법조문에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단 말이다, 없단 말이다. 물을 수 있단 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계약의 첫 문제가 계약에 해제하고 해제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갑자기 계약의 해제는 손해청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손해배상 못 문다는 얘기 아닌가? 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그들의 말은 너무 독특해.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는 말을 영향을 미친다면 틀려. 영향을 미친다. 이거 괜히 썼어 이거. 이러면 틀려요 오히려. 미치지 않는다라 표현한다는 거. 밑줄을 그셔야 돼. 잡으세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단 말이 따로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말을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친다면 틀려요. 너무너무 알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헷갈려. 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랑 잘 안 맞잖아 이게. 근데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어요. 이거 눈 뜨고 코베 아주고. 자 넘기시면 계약 강론 파트인데 강론 문제는 작년에 5문제 나왔어요. 근데 요즘이 그전엔 총론 문제가 보통 6문제 나오고 강론 문제가 4문제 나오고 그래서 좀
총론이 더 나왔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아요. 총론 강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작년 같은 거 32회 때는 매매가 2문제, 임대차가 3문제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래요. 매매보다는 요즘 임대차 문제가 더 내요. 왜 그러냐면 중개업 볼 때 워낙 임대차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 나쁘는데 자 매매 바로 들어왔어. 매매에서는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2파트만 볼 거예요. 다만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면 볼 때가 3군데가 있어. 하지만 일단은 꼭 나오는 파트. 자 매매 들어가면 한 문제는 고정이야. 2문제, 한 문제는 이미 결정 났어. 뭐 같아요? 계약금 계약. 이건 고정. 계약금. 이미 한 문제 결정. 더나 계약금 문제는 또 어디서도 묻는다? 2차 과목인 중요법 실무에서도 우약금, 해약금 얘기가 너무너무 잘 나와. 그럼 이건 계약금 문제는 1+1이 되는 거야. 1+1 좋아하시죠? 마트가 맨날 그거만 골라요. 우리 집사람 맨날 그거만 골라. 1+1. 민법 3문제, 조사법 3문제. 하나 결정 났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도인의 일단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매도인 담보 책임이 교과서 분량이 10몇 페이지 돼요. 양도 많고 법조문도 많아.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조문이 569조부터 584조 16개 법조문이 있어. 이 매매에 관한 법조문이 30개 조문이야. 딱 30개 법조문 중에서 매도 담보 책임 법조문 16개 조문이다. 그러니까 매매 파트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과서도 10몇 페이지가 넘어 이게요. 부담스러워. 근데 매도 담보 책임이 해마다 나오진 않아. 응? 거의 나온다 봐야 되지만 별표가 3개는 아니에요. 2개예요. 저 담보 책임이 3번 시험 보다 보면 한 번은 빠져요. 응? 작년에 물론 나왔어요. 올해도 나올 거라 봐야할게요. 이 담보 책임에서는 교과서 맨 마지막에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법을 가르치면서 처음 볼 때 암기하자로 데는 한 5군데 정도 청산 절차 그림 거의 암기 뭐 청산 절차 뭐 청산 실행 통지 청산 유예 기간 청산금 지급 지금 뭐 본등기 여기 청산 절차 좀 외워야 되고 이 매도 담보 책임 외워야 돼 이거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이따 볼 것이고 일단은 기본에서는 이 2군데만 볼 거야. 다만 이 다음에 심화 들어가면 환매가 어떻고 예약이 어떻고 과실 취득이 어떻고 과실 수취권 이런 잡다한 것들은 심화로 볼 거예요. 일단 시험에 꼭 나올 부분. 그럼 별일이 없다면 시험장 가면 일단 이렇게 2문제 받는 확률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일단요. 자 여기 볼 건데 물론 제가 기초할 때 매매 반대급은 금전에 하나인다. 매매 대상은 꼭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유효하다. 매 목적물은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도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도 매매 대상이 된다는 등 뭐 등등 기초가 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자 넘기시면 어디를 피시냐면 그 예약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셔. 예약 계약은 물론 심화에서 이제 볼 거지만 예약이 가등기 얘기인데 예약 얘기는 32번 시험 보면서 출제비 중에 딱 3번이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샅샅이 해다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논점. 자, 476쪽에 계약금 제목에다 별표 몇 개? 3개. 제목에다 별표 친 부분은 그 전체를 그 파트를 몇 번 반복하자? 나이만큼 반복하자. 나이만큼. 나이 어디? 앞자리 본인도 아시잖아요. 나이만큼 반복하셔야 돼요. 제목에다 별표 친 거는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계약금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파트표들만 하자고요. 우리가 뭐 없는 시간에 체계적으로 민법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계약금인데 거의 뭐 거래 관행이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만 썼다 그러면 거의 계약금을 거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요. 계약금 금액은 얼마를 거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돼 있다. 총 금액의 10% 내외를 거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 과연 이 계약금이 어떤 것이냐? 계약금은 이 계약금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자, 이제 교과서 이제 보시면 첫째,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딸려 있는 이 계약금 계약은 주된에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다. 결론이 뭐라고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주된 계약 그러면 뭘 상상하자 마음속으로?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게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다.
근데 항상 멤버 배울 때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주된 계약이 불성립해버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화되고 함께 취소가 되고 함께 불성립하는 거다. 영향을 미친다. 운명 같이 한다. 그런데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었는데 딸려있는 이 계약금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되거나 이것이 불성립했다면 이 주된 계약에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 이게 이제 민법의 원리야. 종된 것이 문제였다고 해서 주된 계약 영향 미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비록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계약금 계약이 무효됐다고 해서 주된 계약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매매 계약이 불성립하는 거 아니다. 얘는 영향 미치지만 얘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요물. 즉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다. 낙성 계약이 아니다. 이 낙성 계약이랑 요물 계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낙성 계약이란 쌍방 두 사람 사이에 쌍방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 요물은 합의만 안 돼. 합의 플러스 일정 행위가 완료돼 성립하면 요물이라 불러요. 어떤 차이가 벌어지나요? 계약의 성립 시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시점에. 그래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자. 다 계약서 쓰고 계약금은 2천 걸기로 하자. 다 합의가 되고 계약 쓴 날은 3월 8일이었어. 근데 실제 계약금이 입금된 날은 3월 10일이었어.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야? 3월 10일 날. 그렇지만 낙성계약 같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 성립하는 거잖아. 요물계약이다. 계약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얼마를 계약금 걸기로 하고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뭐 하기로 하고 다 썼지만 합의 플러스 실제로 약정한 금액 전액이 입금되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된 날은 3월 8일. 전액 입금된 날은 3월 10일. 어디에 성립하는 거예요? 3월 10일. 그래서 내 판례에 따르면 약정은 전액이 입금돼야 되는 건데 약정 금액의 일부만 지급이 되면 분명히 3월 8일 날 그래 계약금 3천 걸기로 하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산에 다 썼어. 근데 막상 3월 10일 날은요. 3천 입금된 것이 아니라 2,800 입금돼서 200만 원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약정은 전액 입금되지 않고 일부만 지급이 됐다면 계약은 성립된 거다, 성립이 안 된 거다.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약정 금액 전액이 입금되어 성립하는 거야. 전액이. 일부만 입금시켜버리면 계약금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계약금 계약은 이 주된 계약과 우리가 주된 계약 그럼 뭘 상상하자? 부동산 매매 계약. 주된 계약과 이 계약금 계약은 그냥 줄여서 계약금이라고 부르겠지. 우리가 계약금 계약금 할 때는 계약서를 줄인 거예요. 이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됨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꼭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주된 부동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선후는 관계 없다를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체결도 안 됐어. 주된 계약 체결도 안 됐는데 계약금 계약이 먼저 성립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금 계약이 먼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생활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가계약 치렀단 말을 해요. 가계약금조로 오늘 일단 2천 지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날 만나서 우리 금요일이야.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이틀 뒤에 주된 계약 매매를 쓰는 거야. 또 부동산 매매가 맺을 때는 계약금 같은 거 지급 안 했어요. 친한 친구끼리인데 그래 이 중고기계를 2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오케이 다 합의됐어.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 하루 뒤에 전화 왔어요. 매도인이. 야 우리 친한 친구끼리지만 내 돈이 아쉬워서 그래. 그 이틀 전에 맺은 그거 2억에 사고 팔기로 한 거
일단 2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입금시켜줘. 그러지 뭐. 그럼 매매가 체결할 땐 계약금이 없었는데 이틀 뒤에 따로 맺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하지 않는다. 계약금자가 이 금자가 세금자잖아, 세금. 꼭 계약금은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냐?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냐?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이 아니어도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계약 맺으면서 쌀 10가마 걸었어. 쌀 10가마. 위반하면 백상하고 위반하면 몰수한다. 쌀 10가마 먹으면 또 계약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는데 매매대금 반드시 금전에 한다. 그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되는 거야. 매매의 반대급부는 뭐에 한다? 금전만이 매매야.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되는 거다. 하지만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자, 계약금 3천 걸기로 하자.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딱 이틀 뒤에 갚기로 하고 매수인 매도인한테 3천만 원짜리 현금 보관증을 너에게 3천 빌린 거로 해서 오늘 이틀 뒤에 갚는 거로 해서 내가 3천짜리 현금 보관증 작성해서 교부해 줄게. 그래서 이틀 뒤에 갚아줄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것을 우리 판례가 계약금 지급으로 취급한다, 취급하지 않는다. 지급으로 취급한다, 인정한다. 이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거 보셔야 돼. 왜냐하면 상식을 못 맞히니까. 판례는 현금 보관증 작성 교부한 것도 계약금 지급으로 본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근데 계약금 계약이 왜 중요하냐? 이 계약금은 매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는 모두 적용한다. 그러면 임대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교환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매매에서 배우지만 매매만 국한하는 건 아니다. 모든 유상계약에는 계약금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금의 종류, 역할 거기 있네요. 477조. 이 서로 파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칠판에 쓴 거 잘 나와 이것도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렵게도 나오고 쉽게도 나와요. 그런데 시험장 가면 우리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문제는 깜빡하게 틀리고 이래저래 다 틀려.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아직 이 모의고사 내보면 선생님들은 이건 기본 문제, 이건 중급 문제, 이건 상급 문제로 나눠낸다고요. 근데 막상 채점해 보면 다 똑같아. 퍼센티지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선생 입장에서 어렵고 쉬운 문제가 있지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고 쉬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다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다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자, 보시죠. 계약금의 종류. 계약금의 종류라 부르기도 하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의 역할이라 부르기도 해요. 역할. 자, 계약금 역할 종류에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별표 먼저 칠게요. 477쪽에 2번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여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그 제목에다가 밑줄 그으신 다음에 넘기시면 4번에 해약금의 추정 여기다 별표 3개. 이게 별표 3개예요. 시험 문제는 거의 계약금과 해약금 문제를 물어요. 별표 3개. 그다음에 판례가 479조 오른쪽에 쫙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뽑아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건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에는 계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럼 부산 매매계약 맺으면서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서 관행에 쫓아 5천만 원 지급했다면 그 5천만 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계약금 역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증약금 역할을 하고 계약금에는 우약계약금이라고 불러요. 우약계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도 있고 이 우약계약금이 다시 제가 이거 기초할 때 얘기했어요. 우약벌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우약벌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약벌이 있고 여기는 우약금이 있어요.
그 나눠지는 거야. 사람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우약금을 다시 분류하면 우약벌이 있고 우약금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우약계약금 그러면 보통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서 우약계약 그러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약벌은 우약벌이란 말을 쓸 때만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대리에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는데 다음 대리인에 있어서 그냥 대리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임의 대리 의미하는 거야. 보통 해제는 약정 해제가 있고 법정 해제인데 첫 문제에서 다음 법정 해제권에 있어서 다음 약정 해제에서 이게 정확히 보면 좋은데 그냥 첫 문제가 다음 해제에 있어서 해제권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 해제 그러면 도대체 뭐 의미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 의미하는 거야.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중도금 안 치러요. 잔금 안 치러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법정 해제 의미하는 거야. 우약계약금에는 우약벌이 있고 우약금 있는데 그냥 우약계약금이랑 둘째 뭐 의미하는 거다? 우약금을 의미하는 거야. 아무나 말씀 보통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우약벌이란 말 쓸 때만 이 역할을 하는 건데 나온 적은 없어. 내 기초할 때 했어요. 또 하나는 해약금이에요. 크게 나누면 저렇게 나눠지는데 자, 증약금이란 모든 계약금의 가장 최소의 역할. 일단 계약금이 체결되면 모든 계약금은 무슨 역할을 한다? 증약금 역할을 모두 하는 거다. 이거 못하는 계약금은 없어요. 그런데 증약을 말 뜻이 뭐예요? 적어도 어떤 계약금이 서로 수수됐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친한 친구끼리랑 우리 계약은 이론적으로 구두로도 전화로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꼭 서면 작성해야지만 계약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려시킨이잖아. 다만 계약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이 다음에 딴소리 할까 봐 증거를 남기는 불가한 거지. 너랑 나랑 구두로 합의됐지만 계약서 안 썼잖아. 그런 말은 없어. 이해되죠? 근데 친한 친구끼리 그래 이 중고기기 한 대를 저기 3억에 팔기로 하자. 오케이 내 3억 사기로 하자. 쓰진 않았어. 그리고 계약금조로 3천만 원 입금시키기로 하지. 그러지. 입금시켰어. 야, 딴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3억에 팔았는데. 계약서 안 썼잖아. 그렇지만 이미 계약금이 수립된 증거가 나오면 입금된 증거가 나오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던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거 역할은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우약계약금인데 우약계약금은 언제 써먹는 거냐? 계약 위반 시.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위반 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약계약금 보통 우약금을 의미한다 그래요. 우약금. 근데 계약금이 이 우약금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금이 우약금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특약. 특약이 있을 때만 이 역할을 해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우약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 보면 아무런 특약이 없었더라도 계약금은 증약금이랑 해약금 역할을 당연히 해요. 특약이 없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 역할은 해. 근데 우약금 뭐가 있을 때만? 특약이 있을 때만. 근데 우약금 특약이 뭐냐? 보통 우리가 계약 맺으면서 계약금 취급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교부자가 누구예요? 교부자가 누구요? 준 사람. 매수인. 시험장 가면 매수인한 말은 안 나와. 교부자가 매수인이 교부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 계약금 뭐하고? 몰수하고 수령자가 받은 사람이요. 수령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수령자가 위반하면 이때 계약을 위반하면 100을 상환하기로 한다. 라고 쓰는 거. 이게 바로 우약금 특약이야. 이 말이 있었을 때만 계약 위반했을 때 몰수하고 위반했을 때 배상 요구하는 거지. 이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받은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이 특약 없었는데 당연히 매도인이 갑자기 안 판대. 계약서 안 판대. 그렇다고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 특약이 있을 때만. 그러면 이 특약 없으면 더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약금 특약 안 넣었어. 위반하면
아, 약속한 날짜에 계속 매수인 중도만 안 치러요. 몇 번을 채고해서 빨리 중도 지급해달라. 보름이 지나도 안 치르네. 매도 입에서 이 매매 계약 해제한다.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 우약금 특이 없었어. 몰수한 특이 없었다면 받은 계약금은 원상회복 돌려주고 나서 별도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지. 우약금 특약도 없었는데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특이 있어야 돼요. 또 이거를 뭐라 부르냐. 우약금 특약 말로 쓰면 쓰는 거지만 단어를 쓰면요. 이 우약금 특약을 이렇게 불러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다는 특약. 예정이란 말 꼭 들어가요. 말로 쓰면 몰수하고 배상한다. 단어 쓰면 손해배상의 예정. 이게 바로 우약금 특약이야. 손해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었다면 더 위반했을 때 손해를 이 특약을 넣었어.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상을 하자. 근데 갑자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 매도인이 갑자기 안 판다. 등기를 안 넘겨. 약속한 날짜에. 그러면 이 우약금 특약이 있었다면 예정 삼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냥 예정을 삼았기 때문에 손해 입증하지 않아도 몰수하고 손해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손해 입증하여야 배상 안 하고 손해 입증하여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입증할 필요 없고 예정을 삼았기 때문에 손해가 났든 안 났든 이익이 났든 안 났든 손해가 조금 났든 더 났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것으로 끝내는 거야. 끝내기 때문에 다만 우약금 특약이 있었어.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상하기로 하자. 특약이 있었는데 위반했어. 몰수해버렸어. 내가 몰수했는데 내가 몰수한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손해한 것이 있어. 내가 얘가 위반한 바에 계약을 몰수했더라도 더 손해한 것이 있다면 입증만 되면 몰수한 다음에 또다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아파트인데 5억에 팔았어. 계약금을 5천 받고 중도금 없기로 했단 말이에요. 잔금 4억 5천을 3월 10일 날 받기로 했단 말이야. 3월 10일 날. 나는 이 아파트 팔아서 10억짜리 아파트 샀단 말이야. 난 그거 계약금 1억 걸었어. 이거 받아 합쳐 주려고요. 3월 13일 날 잔금 9억을 치르기로 하자. 이거 받아 합쳐 주려고. 은행에서 대출 나와 나머지는. 근데 얘가 3월 10일 날 4억 5천 지급을 못 하는 거야. 매도인 최고 빨리 행해달라. 나도 지금 받아서 딴 데 줘야 된다. 몇 번을 최고해도 결국 못 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이 보름 만에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하고 5천은 몰수했어 내가. 근데 어떤 일이 당했을까요? 저쪽에서 내가 사정 얘기했어. 나도 집을 팔았는데 걔가 잔금을 못 치는 바람에 4억 5천이 모자르다. 일단 내가 9억 중에서 4억 5천만 주고 4억 5천은 받는 대로 주겠다. 인정해? 인정 안 해? 거기서? 인정 안 해. 거기서 해제한다. 그런데 얼마 몰수당했어? 1억. 얘가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나는 5천 몰수했지만 이거 합쳐서 또 줘야 되잖아. 계약서 썼단 말이야. 난 1억 몰수당했어. 이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입증돼 버리면 추가로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슬슬 마음이 흔들려. 없어요. 이것으로 끝내는 거야. 더 손해났든 덜 손해났든 몰수하고 배상을 끝내는 거지. 이게 예정을 삼았단 말이에요. 더 손해한 것이 있다고 해서 추가 배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손해한 게 없다면 손해한 게 없어. 이렇게 하고 위반해도 손해한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얘한테 5개 팔아서 잔금을 3월 10일 날, 2월 달에 판 거야. 3월 10일 날 4억 원 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 아파트가 올랐어. 이 시세가 하나 5천 올랐어. 배 아파 죽겠어 지금. 내가 위반하면요. 배약상 하잖아. 오른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배도 아파 죽겠는데 얘가 잔금을 못 치르네.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뭘 해야 돼 빨리. 해제하려면 최고해야 되잖아. 또 빨리 잔금 지급해달라. 왜 약정일자에 잔금 지급하지 못하느냐. 일단 최고한다. 최고하면서 속으로는 지급하라. 지급하지 말아라. 지급하지 말아라. 막 부처님한테 기도했어. 기도했어. 드디어 3박 4일이 지나도 지금 못해서 오늘부터 해제한다. 해제하고 몰수했어. 몰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 5천에 계약서 써버렸어. 여기서 5천 먹고 몰수해서 5천 먹고 1억을 먹었네. 뭐 이런 좋은 일이 다 있나.
돌려줘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잖아. 더 손해났다고 해서 손해상도 추가 없지만 덜 손해났다고 해서 몰수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걸 예정 삼는 거야. 근데 추가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는 거야. 손해 안 났다고 몰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 대신 예정 끝내는 거 이거로. 두 번째, 그런데 판례가 이렇게 우약금표를 넣었어. 이 특약이 있을 때만 몰수하고 특약이 있을 때만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대법원 판사들은 이것이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일 때는 이 전부를 몰수할 수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감경 처리할 수 있다. 자, 임야가 10억에 나왔는데 원래 굉장히 싸게 나온 급매물이야. 원래는 남들이 그러는데 15억 이상이 나갔는데 근데 돈이 워낙 급해서 10억에 내놨는데 그 대신 계약금을 10억에 매매하면 얼마쯤 주는 것이 관행이죠? 1억쯤 주는 건 관행인데 근데 계약금을 4억을 달라는 거야. 싸게 파는 대신.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어. 그러면서 우약금도 넣었어.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백산한다 넣었어요. 한 달 뒤에 6억 치렀어요? 못 치렀어요? 못 치렀네. 일단 싸서 잡아는 놨는데 돈을 못 구했어요. 그럼 그쪽에서 일단 최고하더니 걔도 못 치니까 해제한다. 떨어져. 4억 원 전부를 몰수할 수 있겠느냐. 전부를 몰수하겠지. 안 돌려줘요. 내가 소송 냈어요. 판사님 4억 원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1억만 몰수하고 3억 돌려주라 좀 해주세요. 라고 소송 냈더니 판사가 돌려주래요? 돌려주지 말아요? 돌려주래요. 저기 4억 중에서 근데 판사가 말하는 그 관행은 10%는 꼭 아니야. 보통 그런 일이 벌어져 한 20%까지는 몰수해요. 20%까지는. 그 4억 중에서 2억만 몰수하 2억은 반환하라.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또 하나, 두 문제 또 하나. 딱 세 문장이야. 일방에, 꼭 일방이라 불러. 일방의 우약금 특약이 타방에게 이것이 적용이 있다, 적용이 없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 계약 맺으면서 계약 5천만 원 걸면서 특약상 교부자가 매수인 위반하면 이 5천만 원은 몰수한다라고 썼어요. 근데 매도인이 수령자가 위반하면 100을 상한다. 그 말 안 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반하면 몰수한다는 말을 썼어요. 자, 매수인 약속 날짜 중도금 잘 못 치러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5천 몰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이번에 매도인이 만 바뀌었어. 올랐거든. 많이. 그 사이에. 안 판대. 나 한 달 전에 맺은 게야. 없었던 일 하겠대. 못 넘기니까 5천만 원 주겠대요. 배역상환해, 배역상환. 그러면 5천만 원 1억 상환해.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약금 특약이 위반하면 몰수한단 말만 썼지. 위반하면 배역상한단 말 쓰지 않았어. 당연히 배역상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는 거야. 한쪽 사람 우약금 특약이 있다고 해서 거의 타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말에서 쓰려면 어떻게 쓰려면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위반하면 몰수한단 말만 있지. 위반하면 배역상한단 말이 없다면 매도인이 위반했다고 당연히 배역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쓰려면 다 쓰고 말려면 말든가. 일방의 우약금 특약이 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상식과 여기 상식 시험장 갔는데 이번 지문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은 것 같아. 많이 들은 것 같아. 근데 3번은 어쩌면 내 생각과 딱 맞지? 상당히 위험해. 상식적으로 보면 다 틀리는 문제를 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두 개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하나는 들은 것 같아. 하나는 내 생각과 어쩌면 딱 맞는지. 상당히 위험해 그거. 둘째 고민하다가 뭘 골라요? 내 생각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민하면 다 틀리는 거야. 항상 그게 충돌하는 거야. 상식적인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온 내 보편적 합리성과 내 경험칙과 내 논리와 하나는 수업 배운 게 충돌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럼 항상 자기 논리를 따라간다고 그럴게요. 이런 거 이제 얼떡에 줘버리면 이 뜻을 이해 못하면 이게 틀릴 것 같지 괜히. 몰수한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배역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딱 세 문장 끝났어요. 하나도 안 빼놨어요. 넘기시면 해약금. 아유 재밌다. 수업이 얼마나 재밌어. 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
근데도 나오기가 싫어. 공부는 그런 거예요. 공부는 피하고 싶어. 막상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나오기 싫어. 잘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가기가 싫어. 괜히? 그런 날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부담감이 늘 있는 거야. 부담감. 붙어야 되는데 이거 시험인데 압박감.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깨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이겨내야 돼. 공부는 하루를 이기는 거야. 뭐 일주일 계획 필요 없어. 한 달 계획 필요 없어. 또 맨날 3월, 4월, 5월 맨날 이거 보고 있어. 몇 달 남았지? 몇 달 언제까지 뭐 하고 계획 다 필요 없어.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이 바로 공부다. 하루를 이기지 못하는데 일주일이 뭐 필요해요? 해약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게 법조문에 따라서 해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아무런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이 역할은 당연히 하는 거야. 해약금이 뭔데 그러냐? 해약금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교부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준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냥 받은 사람은 매도인은 받은 금액 계약금 100만 상환하면, 100을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약금이라 부르는 거야. 이 해약금이 다른 말 뭐라 부르는 거냐? 이 해약금이 바로 약정 해제의 일종이다. 우리 법조문에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아무런 특이 없더라도 약정 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약정 해제 일종이야 이게요. 자, 이렇게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서나 계약 일방을 파기하는 게 해약금인데 이건 아무런 특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는 거야. 이 말 써야 되느냐? 계약금 지급하면서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의 계약금만 포기하면 매도인은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로 하자. 그 말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 거야. 그 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특이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건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약정해제라 부르는 건데 그렇지만 이 해약금 역할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쌍방모두 이행에 뭐 하기 전까지만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쌍방모두. 그러면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이제는 해약금 역할은 물 건너가는 거야.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아주 쉬운 거로 생각하면 뭘 상상하자?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이미 중도금이 지급돼 버리면 이제 와서 중도금 지급받은 매도인도 배액상한다고 해서 중도금 치른 매수인 자신도 이제 중도금 치러놓고 계약금 포기한다고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쌍방모두야. 쌍방모두 이행에 착수.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요. 매도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중도금 치른 매수인 자신도 이제 와서 중도금 치러놓고 해서 계약금 포기한다고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쌍방모두 안 되는 거야. 매도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쌍방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뒤에 있는 거 다 합쳐서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행 착수냐? 이때가 좀 가능한 건데 토지거래 가지고서 토지 매매를 맺었는데 계약금을 지급했어. 허가 났어요.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허가 났지만 현재 계약금 외에는 아무것도 넘어간 게 없어. 그렇다면 이제라도 허가 난 그 다음날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판결이라서 이행판결. 이행판결이 뭐냐면요. 중도금은 없었어. 그냥 계약금과 잔금 치료했는데 잔금 치른 날 매수 토지 임야를 매매한 거야. 매수는 잔금 안 치러요. 근데 매도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잔금 안 치르면요.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일단 최고해. 빨리 이행해달라 최고. 최고한 다음에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하고 계약금 지급할 때 위약금 통이 있었다면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상 이 통이 있었다면 그냥 몰수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이 몰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10년 만에 작자 만났어. 내가 네 땅 팔러 10년 동안 내놓은 거야. 난 어떻게든 이행시켰으면 좋겠어. 이 5억인데 소송 냈어요. 계약서 사본이랑 떼어서
판사님 보셔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하 약속 날짜 5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대로 5억을 지급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어떻게 해지 안 하려고 그래. 판결 받았어. 매수인은 5억 지급하라. 판결 났는데 그 다음날 100을 선하면서 계약금 포기하면서 걔가 해지하는데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 난 것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판결 난 다음날 매수인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가능하다. 자, 이게 임야를 매매했는데 계약 쓴 날에 10억에 매매했어. 계약 쓴 날은 3월 7일이야. 10억에 사업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걸고 중도금이 한 번 있기로 했어. 4월 7일 날 중도금 4억을 지급하고 5월 7일 날 잔금 5억을 지급한다. 이 계약 내용이 이게요. 그 계약금 1억 받아왔는데 갑자기 한 4월 7일, 3월 한 10일 며칠 2, 3일 지났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걸려서 그린벨트 걸려고 전혀 땅만 넓지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발표가 났어요. 그린벨트 다 풀어버리고 도시계획선 다 풀어버리고 개발한다. 응?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 예를 들면 막 발표나는 거야. 땅값이 그만 떨어지자마자 막 2배가 오르는 거지. 막 2배씩 시가가 막 시대가 2배씩 오르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매도인이야. 더 오를 것 같아. 지금 10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20억, 30억 되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동 출전까지니까 100을 사면서 2억을 방하면서 3월 7일 매진 계약 해지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걸 할 자유가 있어? 이행기 중동 출전까지는 생각 좀 해보자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저기요 통장 열어보래. 중도금 7억 대. 아니 통장 어떻게 하려고요? 보통 우리가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면 매도인 통장을 다 불러준다고 계약서에. 중도금 치면서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입금시켰다는 거야. 야 다시 받아봐. 통장 불러. 나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나 배액상 해지하려고 했던 거야. 왜 미리 입금시키 지랄이야 아주 그냥. 미리 입금시키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미리 입금시키는 난리야. 해지 못하게 하려고. 배액상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민법은 언제까지 해석하는 거야. 잔금은 5월 7일 날 치르기로 한다라 5월 7일 날만 잔금 치는 거 아니야. 5월 7일까지 치르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해지하지 못하게 미리 이행하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매도인도 판단이 서면 매수인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얼른 백산하면서 해지한다 했어야 되는 거지. 주저 돈 아까워서 하더니 입금을 시켜버렸네. 미리 끝났어요. 세 번째, 이 해약금 해지할 때는 교부자가 계약금 포기하고 하는 해약금 해지할 때는 교부자는 의사표시만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말만 하면 돼. 매도인 씨 이틀 전에 매진 계약 그거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말만 하면 돼 안 돼요? 돼. 가 있잖아. 이런 가 있잖아. 그런데 수령자가 해지하려고 그래. 안 되겠어. 더 올라서 안 되겠어요. 받은 사람이 배액상을 해지할 때는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배액 제공이 있어야 돼. 말만 갖고 안 돼. 이 100에 부족하면 1억 받았는데 2억을 줄래니까 일주일만 2억 줄래니까 아깝잖아. 전화해서 저기 내 사정상 그 땅을 못 팔게 됐다. 다른 핑계 되는 거지. 땅값 올라서가 아니라 부모님 산소가 뭐 어쩌고 하면서 그 계약 없었던 일 해주세요. 그럼 배약상 하나 하세요. 법대로. 100 너무 많으니까 꼭 깎아주면 안 되는데 못 깎아줍니다. 그랬더니 입금시켰어. 얼마 입금시켰어요? 2억 입금시켜야 되는데 1억 9,900만 원 입금시켰어. 100만 빼버렸어. 너 왜 뺐니 했더니 그동안 교통비 쓴 거, 고민하냐고 약값 쓴 거 등등등 해서 100만 빼버렸대. 부족하면 해제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해지할 때는 의사표 플러스 꼭 배액 제공이 있어야 된다나. 그럼 이거 요물이 되는 거냐. 배액이 완료가 안 되면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자, 배액 제공하는데 안 받아요,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해요. 더 올릴 것 같으니까. 안 받아?
그러면 이 100을 법원에 공탁까지는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100 제공한다. 2억 입금식 되니까 통장을 불러. 매수인 계좌는 모르잖아. 우리가 매도인 계좌는 알아도요. 매도인 매수인 때 돈 줄 일이 없잖아요. 계좌 불러라. 나 이틀 전에 받은 거 2억 상하면서 해지한다. 불러줘, 안 불러줘? 계좌를. 안 불러줘, 이거. 그러다가 얘가 중독 식치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법원에 공탁 맡길 필요 없어요. 요할 필요 없어요. 100 제공하는데 안 받는다 해서 공탁을 요하진 않고, 그럼 어떻게 나? 100 제공이 있었다는 증거만 갖고 있으면 돼요. 보세요, 판사님, 이거 보세요. 100 제공할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라는데 안 불러준데 어떻게 입금시킵니까? 라고 내가 100 제공이 있었다는 증거 확보하면 되는 거지. 법원에 공탁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때 톡 보내면 돼요? 안 돼요? 톡, 카카오톡, 카톡 보냈어요. 돼요? 안 돼요? 문자 보냈어요. 문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자나 카톡은 안 읽을 수도 있어. 읽으면 일자가 지워지는데 걔는요 무조건 스팸 그냥 다 지운대. 스팸 다 모르는 사람한테 오면 다 스팸이라 다 지운다는 거야. 파단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민법은 꼭 뭐 요식이다, 뭐 내용 증명을 보내라, 서면으로 보내라는 말은 없지만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보냈습니다. 저는요 하도 그냥 카톡에 저기 문자 메시지에 뭐 대출 써라, 뭐 하라 맨날 이런 거 와서 자기 다 지운대. 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법원은 서면 증거. 그렇다면 빨리 내용 좀 보내야 돼. 응? 대학생 할 테니까 통장번호 불러라. 딱 갖고 있어야죠. 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 처음에 카톡 이거 안 나와. 물론 문자로 보냈다 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판사들은 대액정이 있었던 증거만 확보하면 돼. 이때 대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판례가 이때 100이란 받은 금액에 100을 제공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약정한 금액에 100을 제공해야지 해가져야 되는 거냐. 판례는 어떤 금액이라는 거예요? 약정한 금액에 100을 제공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받은 금액 100이 아니라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자, 일단 썼어요. 계약금 3천 걸기로 하고 3억에 매매하는 거 3천 걸기로 하는데 오늘 일단 오늘 2천 주고 돈이 모자라도 돼. 내일 아침에 문 열면 오늘 밤 11시야 지금. 일단 가계약금으로 2천 주고 돈 주니까 2천 받은 영수증 써줬죠. 중요하면서 1,000만 원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입금시키기로 하자. 그 약정 금액은 분명 계약서에 계약 3천만 원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그래서 오해 형태가 있었어. 근데 쌍만변한 거야, 매도인이. 딴 사람이 더 주겠대, 그 사이에. 아침 일찍 7시에 전화, 딴 중에 한명에서 그거 4억 주겠대. 그럼 받은 금액은 얼마야? 2천. 약정 금액은 얼마야? 3천. 그럼 얼마의 100을 돌려줘야 돼? 3천의 100을 돌려줘야 되지. 받은 금액 100 상환한다고 해제되는 거? 아니다. 반대 약정 금액의 100을 상환해야지 해제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태도. 자, 그런 다음에 그럼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100을 상환의 해제를 우린 해약금이라 불러. 해약금. 이 해약금 해제할 때 이 효과. 상대방한테 일단 상당 기간 최고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최고. 나 어저께 계약금 2천 받은 거 100 상환하면서 해제할 거다. 매수인 씨 일단 2박 3일 최고합니다. 최고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최고해서 어떻게 하라고? 계약금 포기한 해제는 최고할 필요 없어요. 2박 3일 최고한다. 최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계약금만 포기하고 100을 상환 해제하는 이 약정 해제, 해약금 해제에는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원상회복이 없어?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야. 일부라도 중도금이 일부라도 이행됐다면 약정 해제란 말은 없어.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으면 되죠. 원상회복이 없어. 또 별도의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니야. 그냥 마음 변해서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그만이지. 별도의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 이 세 가지가 뭐랑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법정 해제와 다른 점이에요. 계약 위반, 채무령 원인한 법정 해제에는 일단 최고 후. 원상회복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여기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른 점.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챙기면 돼. 네 번째. 완벽해.
한자 단편을 다 보는 거야.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들. 응? 줄줄 나와야 돼요. 약정해제와 우리 약정해제 그러면 뭘 상상하자?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해약금 해제, 약정해제와 이 법정해제, 계약 위반원이 나오는 법정해제권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약금을 수수했다면 약정해제도 있고 법정해제도 있는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동시에 두 가지가 병존하는 거야. 자 보세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계약을 2천 걸었어. 계약서에 매수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매도는 중도금 받기 전까지 100만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기라 이런 text을 넣지 않아도 이행 착수할 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해약금. 자 그럼 중도금 치를 때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100억 상환하고 해지 안 했어. 해지 안 해. 중도금 지급됐어. 인정. 중도금 지급돼 버리면 이제는 이제 뭐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돼? 중도금 칠 때까지 뭐 100억 상환하고 계약금 포기 해지 안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잔금은 안 치르네. 중도금은 잘 치러놓고 잔금은 안 치러. 몇 번 매도인이 최고해서 끝까지 안 치러. 매도인이 해제한다. 돼 안 돼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잔금 안 치르면 매도인이 해제해야지. 계약금을 수수해서 약정해제권이 보였다고 해서 법정해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약정해제, 법정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계약금을 수수하면 약정해제권도 있고 법정해제권도 있고 중도금 치르 전까지 해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잔금 안 치르면 매도인이 해제해야지. 응? 계약금을 수수해 약정해제가 있다고 해서 법정해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 있는 거냐? 479쪽에 한 페이지 짜르륵 다 있는 거야. 다 설명했어.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복수 어떻게 해야 돼? 별표 3개 친 부분은 제가 별표 3개 친 부분은 나이만큼 반복하자 그랬어요. 한 페이지 반백이 안 돼. 3번 내용 반복하면서 내가 칠판 필기한 거 어딨나? 다 찾아서 뭐 해야 돼? 다 밑줄 그셔야지. 그게 복습이야. 복습할 때 요 네 줄로 돼 있는 것이 네 줄을 다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짝짝 찾아서 밑줄 짝짝 걸어놓는 거야. 복습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 칠판에 필기한 글씨가 어딨나? 찾아서 밑줄 짝. 그게 복습이다. 그냥 막연히 읽으면 논점을 놓쳐요. 항상 복습을 그렇게 하셔야 돼. 전부 복습하라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별표 3개 친 부분, 2개 친 부분은 칠판 필기 어딨냐? 그 페이지 찾아서. 그래서 페이지 알려주는 거야. 그 체크하고. 다 찾아서 숨은 그림 찾듯이 다 밑줄 거놓으면. 근데 그거만 2번, 3번 이제 반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오케이. 얼마 안 되는 페이지지만 시간 많이 걸렸어. 왜? 반드시 맞추라고. 이게 집중 투자를 하자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얘기 들어갈 거예요. 다음 얘기.